여러분, 허황된 거짓말 한마디가 인생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사건은요, 허영심에서 비롯된 거짓말이 씨가 돼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 그런 사건인데요. 1990년 9월, 당시 21살의 대한민국 군인 육군 일병이었던 임종락은요, 군대에 첫 휴가를 받아서 들뜬 마음으로 본집인 경남으로 가기 위해 고속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와, 고속버스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여자가 너무 이쁜 거예요. 엄청 이쁘네. 한눈에 반한 이 임종락은요, 당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었던 여자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꼬시냐? 내내 조용히 가다가 버스가 휴게소에 쓰잖아요. 그러면 쓱 내려서 먹을 거를 몇 개 사요. 그리고는 옆자리 여자한테 받아요 하면서 툭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자는 뭐야 이 새끼, 죄송합니다, 뭐야 이 남자 하면서 당황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으세요, 팔 떨어져요, 출출하지 않아요? 휴게소인데 왜 안 내려요? 자연스럽게 말을 거는 거죠. 그럼 여잔 얘기합니다. 그냥요. 당시 임종락이 작업을 걸었던 한눈에 반한 여자는요, 대학교 1학년이었던 이현지라는 여성이었어요. 학생이세요? 저는 군대에서 첫 휴가 나왔어요. 군대를 일찍 가셨나봐요. 몇 학년 때 가셨어요? 이때 현지 양이 당연히 학생이겠거니 하고 임종락한테 몇 학년 때 이제 군대를 가셨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임종락, 대학 안 나온 남자였습니다. 내가 대학생인지 아는 것 같은데, 대학 안 다니는데요 라고 말하기 좀 쪽팔린데. 그래서 이 임종락 자연스럽게 저 1학년 마치자마자 바로 휴학했어요. 빨리 군대 마치고 고시 준비에 전념해야 될 것 같아서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에 현지양 눈이 번쩍합니다. 어머, 고시요? 그럼 법대생이세요?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남 터미널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제 둘이 헤어져야 되는 거죠. 이때 임종락 결정적인 멘트를 칩니다.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여기 앞까지 부모님이 오신대요. 그러면 제가 전화할게요. 전화해도 되죠? 네. 전화번호를 딴 거예요. 이 이후에 두 사람은요, 편지도 주고받고 휴가 나오면 무조건 만나고 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드디어 이 임종락 제대를 하게 된 거예요. 제대도 했으니까 친구들이랑 제대 축하 파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을 진탕 먹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아는 거예요. 임종락 이놈 거짓말하고 현지 씨를 만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어쩔 거야? 거짓말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어쩔 거냐고. 현지게 계속 만날 거야? 거짓말하면서?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도 보지 말랬다고. 야, 제대도 했겠다. 이제 정신 좀 차려라, 이 새끼야. 뭐라는 거야, 이 새끼가. 내일이니까 신경 꺼.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 임마. 임종락은요, 법대 대학생도 아닌데 대학생이라고 거짓말하고요, 고시생도 아닌데 고시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상태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 임종락은요, 현지양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나 법대 복학은 안 하기로 했어. 어차피 고시 볼 거면 사실 대학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부모님도 등록금에다가 하숙비 대느라 좀 힘드신 것 같고. 아니 그래도 대학교는 졸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고시도 합격 못하면 어쩌려고. 안 되긴 왜 안 돼.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집안이 갈수록 어려워져서 학교 다니기도 눈치 보여. 라면서 애초부터 다니지도 않았던 대학교 일부러 집안 사정 때문에 포기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또 한 거예요.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이때까지만 해도 임종락은요, 실제로 사법 고시에 응시해볼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왜? 현지양을 놓치기 싫거든. 그래서 이 임종락 비장한 각오로 고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까짓거 내가 진짜 공부해서 붙어버리면 거짓말 따위 수습할 필요도 없잖아. 그런데요, 고시 공부 쉽습니까? 너나 나나 다 해가지고 쉽게 붙는 거면 뭐하러 고시 공부한다고 몇 년씩 고생하고 하겠어요.
특출나게 천재가 아닌 이상 보통 사람은 1년 해가지고 붙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때도 안 되는 거예요. 1차도 못 붙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업을 한 이현지는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임종락의 수험 생활을 뒷바라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으면 그 월급을 임종락 주는 거예요. 이걸로 생활비 쓰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리고 집에서 아버지 주려고 엄마가 사놓은 영양제 하며 이런 것들을 다 몰래 가져다가 임종락 갖다 주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모님도 알게 되잖아요. 내 딸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구나. 그 남자한테 집에 있는 물건 다 갖다가 바치고 있구나. 이에 현지양은요, 부모님한테 말했습니다. 나 만나는 사람 있어요. 고시생이에요. 이 말을 들은 엄마 막 솔깃한 거예요. 뭐? 고시생이야? 거기다가 법대까지 다녔으면은 머리가 꽤 좋다는 거네? 그럼 언젠가 검사가 돼도 되겠지. 우리가 돈만 쌓아두고 살았지 집안에 명성은 없는데. 우리 집안에 검사, 변호사, 판사 등등 사자 직업 하나 나오면 얼마나 좋아. 이 말에 현지양의 아빠는요, 아니 고시생이 한둘이야? 만년 고시생이 될지 뭐 진짜 검사가 될지 어떻게 알아? 너무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하지만 현지양의 엄마 임종락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어머, 둘이 결혼해라. 우리가 뒷바라지 해주면 되지. 그렇게 급속도로 현지양과 임종락 결혼까지 진행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때요, 임종락의 친구는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덜컥 결혼까지 하면 어쩌려고 그래. 대학 문턱도 안 가본 놈이 무슨 법대생이며. 야, 너 결혼하면 현지씨 친척들에 뭐 다 만나게 될 텐데 바로 들통나면 어쩌려고. 그래서 이때 임종락은요,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친척 몇 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 중퇴한 걸로 입 좀 맞춰주세요. 그렇게 결혼식까지 올리게 된 거예요. 완전 사기 결혼이죠. 당시에 현지양의 집은요,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종락 처음부터 이현지 씨한테 깠잖아요. 자기 집 가난하다고. 등록금 낼 형편도 안 돼서 대학도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결혼할 때 이현지 양의 이제 집에서 집하며 혼수 생활비까지 다 해준 거예요. 우리 사위는 공부만 해. 우리가 다 해줄게. 그래서 정말로 임종락 몸만 장가를 온 겁니다. 그렇게 자그마치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때까지도 여전히 임종락 1차 고시 합격도 못하고요, 계속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더 공부가 하기 싫어. 그래서 맨날 나 도서관 다녀올게 하고 친구 만나가지고 당구 치고 공부 좀 하고 올게 하고 나와가지고 술 마시고 오고. 공부가 되겠으며 합격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이때 현지씨 임신까지 했어. 이런 상황에서도 임종락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시 치는 시험날이 되면요, 와이프인 이 현지씨랑 이 장모님이 고시장까지 나와가지고 우리 사위, 우리 남편 열심히 보고 와요 하면서 마중을 합니다. 그러면 잘 보고 올게, 걱정 마, 얼른 들어가 하면서 시험 치는 고시장으로 들어가는 이 척을 해요. 들어가는 척을. 그러다가 와이프랑 장모님이 집으로 돌아가네? 그러면 다시 고시장을 빠꾸해서 나오는 거예요. 시험 보는 흉내만 내는 거죠. 그리고 뭐 하냐? 친구랑 술을 퍼마십니다. 이것도 모르고 장모와 현지씨는요, 흑염소까지 임종락한테 다려 먹이면서 임서방만 고시에 덜컥 합격하면 우리 집안 피는 거야. 임서방 이번에는 꼭 합격해야 되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남자가 아는 건가 봐요. 이 장인은 뭔가 이상한 거야. 계속 임종락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무슨 법대까지 다녔다는 애가 고시 1차도 못 붙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 지금이 몇 년째야. 이거 이런 돌대가리로 무슨 법대를 다녔다는 거야?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올 게 와버렸습니다. 이 현지양의 이제 집안이요, 돈 많은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현지 양의 친척들 다 빵빵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 중에 한 명이 친한 후배들을 만났는데 웬걸 그 후배 중에 한 명이 임종락이 다녔던 법대를 졸업했대.
너 거기 법대 나왔어? 내 사촌 동생 남편도 거기 법대 다니다가 그만뒀다는데? 그 이름이 임종락인가 그래. 둘이 학번도 같네. 몰라? 너 임 뭐요? 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응? 학번이 서로 같은데 모를 수가 있나? 친척이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막말로다가 이 이현지 양의 가족들이 임종락의 재학증명서를 본 것도 아니고 다녔다는 대학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고시는 보는 족족 내내 떨어지고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이 친척이 임종락의 뒷조사를 몰래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웬걸? 이 새끼 이거 다 거짓말이네? 당연히 이 모든 사실은 와이프인 현지씨 그리고 장인 장모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 와이프하며 장인 장모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왜 사기꾼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들쑤셔 놓은 건데 당연히 이런 새끼 그냥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려 6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거죠. 이때 장인 장모는요 너무 화가 나니까 당장 이혼하고 너무 괘씸하니까 위자료도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그냥 진짜인 줄 알고 갖다 해먹인 게 얼만데 다 뱉어놓고 다 내놓으라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종락 돈이 없는데 위자료 어쩔 거야. 뭔가 깝깝하고 무서워진 임종락. 바로 자신의 친구 건달 일을 하고 있었던 한 친구를 찾아갑니다. 야, 내가 지금 사는 집 팔아서 반띵 돈 넣어줄게. 나 좀 도와줘. 그렇게 늦은 저녁 임종락은요 자기 건달 친구랑 같이 장인 장모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칼을 들고 말이죠. 즉 자기 친구한테 장인 장모 죽이는 걸 도와달라고 사는 집 팔아가지고 그 돈 반띵해서 주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이 장인 장모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자고 있었던 이 장인 장모가 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당연히 이 두 사람 도둑이야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에 임종락이랑 친구도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임종락 장인 장모를 모두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기중품을 챙겨가지고 도망 나오게 돼요.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장인 이현지 씨의 아버지 사망하셨고요. 장모인 이현지 씨의 어머니 극적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경찰은요 범인이 누구인지 가늠을 못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 장모가 임종락의 얼굴을 봤던 거예요. 범인은 임종락이에요 라고 경찰에 말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경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요 임종락을 의심하면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이때는 삐삐였어요. 그래서 경찰이 임종락의 삐삐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어떤 남자애랑 통화를 많이 했어. 그런데 그 남자애가 남긴 음성 메시지가 이상해. 음성 메시지가 야 이 새끼야 돈 반띵 해준다며 돈 언제 줄 건데 이런 메시지가 10건이 넘는 거예요. 경찰은 바로 이 임종락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1996년 임종락 잡혔습니다. 그런데요 잡히고 나서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랬어요. 저 아니에요. 억울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가 범인 얼굴 봤잖아요. 언제까지 우길 수 있겠어요. 경찰의 추궁이 계속되니까 이 임종락 아니 검사 사위 보게 생겼다고 그렇게 떠받들어 주던 장인 장모가 갑자기 사람을 사기꾼 취급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이혼은 그렇다 치더라도 위자료까지 목돈으로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앞날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이현지 씨가 제일 무시당한 것 같아요. 부모도 그렇게 돼버렸지 남편도 보니까 사기꾼이지 임신해 있었잖아요. 어떡할 거야. 임종락이 체포되고 이어서 공범인 이 친구 건달 친구도 체포가 됐습니다. 한 번 뱉은 허황된 거짓말로 인해서 거짓 인생을 살던 임종락은요 존속 살해라는 극단적인 범행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996년도에 일어난 이런 사건은요 2020년도 곧 2021년도인데 지금까지도 간혹 발생되고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덮고 하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범죄까지 저지르는. 거짓말이 얼마나 나를 숨겨줄 수 있겠어요. 그 거짓말을 하면서 그걸 또 숨기기 위해 잔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것도 엄청 피곤하거든요. 진실을 알리고 나면 속이라도 편하지. 그래서 오늘은 거짓말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게 됐던 진짜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거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